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형자산, 천연자원,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산, 감가상각, 자산처분, 천연자원과 무형자산,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 및 분석, 마지막으로 IFRS와 가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산. 먼저 유형자산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 회사 운영에 사용되며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장기간 사용되며 서비스 잠재력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부동산, 설비, 장비로 불립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 가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요. 이제 주요 자산별로 원가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랜드, 현금 구매 가격, 법률 비용, 중개 수수료, 철거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00 AUD로 토지를 구입하고 철거 비용 6,000 AUD, 변호사 비용 10,000 AUD, 중개 수수료 80,000 AUD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총 원가는 2,150 AUD가 됩니다. 구매 시, 구매 가격, 법적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 시, 계약 금액, 건축가 비용, 건축 허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3. 장비 요금트, 구매 가격, 판매세, 운송 보험료, 설치 및 테스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500억 AUD에 구입하고 판매세 30,000 AUD, 운송 보험료 5,000 AUD, 설치비 10,000 AUD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총 원가는 545,000 AUD가 됩니다. 유지 보수와 개선 비용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수리는 유지비로 처리하지만 추가 및 개선은 자산 계정에 기록됩니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다음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원가를 수익 창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에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정액법, 자산의 사용량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사용량 비례법, 점차 감소하는 감가상각비인 이중 체감법이 있습니다. 공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법 정립설.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후 사용 가능 연수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5,000에서 2,000을 뺀 8,000을 10으로 나누면 4,800입니다. 활동량 비례법 메θ드. 자산의 사용량에 따라 감가상각을 합니다.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총 사용량입니다. 이때 예상 총 활동량을 100,000kg이라고 하고 첫해 활동량을 15,000kg라고 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당 감가상각비가 5,000 빼기 2,000을 100,000으로 나누어서 0.48kg이 됩니다. 따라서 첫해 감가상각비는 0.48에 15,000을 곱한 7,200유로가 됩니다. 이중체감법 이익 방식으로 구하면 초기 감가상각이 크고 점차 감소합니다. 공식은 이익을 사용 가능 연수 한 값에 잔존장부가를 곱하는 것입니다. 첫해 감가상각률을 계산해보면 2 나누기 10을 하여 20%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해 감가상각비는 50,000에 0.2를 곱하여 10,0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 계산 방법도 똑같습니다. 잔존장부가를 구하면 50,000에 10,000을 빼서 4,0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해 감가상각비는 4,000에 0.2를 곱하여 8,000이 됩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정액법, 첫해와 둘째 해 모두 4,800씩 감가상각, 활동량 비례법, 첫해에 7,200을 상각, 둘째 해부터는 해당 연도의 활동량에 따라 다름, 이중체감법, 첫해에 10,000을 감가상각, 둘째 해에 8,000을 감가상각. 3.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은 폐기, 판매, 교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 자산을 폐기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 세일, 자산을 판매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교환, exchange, 새로운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처분 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과 자산 원가를 제거하고 판매의 경우 장부가액과 판매 대금을 비교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기록합니다. 사례, 장부가액 9,000달러인 사무 가구를 16,000달러에 판매한 경우 손실 3,000달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천연자원 및 무형자산. 천연자원 net resource, 물리적으로 추출 가능한 자원, 예를 들어 석유나 석탄 등을 의미합니다. 감모상각을 통해 비용을 배분하며 예를 들어 5,000만 HK러로 광산을 구입하고 연간 210톤을 추출한다면 톤당 비용은 5 HK러가 됩니다.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권리나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주요 무형자산 1. 특허트, 20년 동안 독점권 부여. 2. 저작권, 창작자 생존기간 70년 보호. 3. 상표, 재등록 가능 무한수명. 4. 영업권, 회사 전체를 매입할 때만 기록, 상각하지 않음. 사례, 내셔널 랩스가 7일 2,000 특허를 구입하고 8년 동안 상각한 경우 연간 상각비는 90,000 됩니다. 5. 재무제표 표시와 분석. 유형자산과 천연자원은 재무상태표에 부동산, 설비 및 장비로 표시되며 무형자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또한 자산 회전율 레이시오는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식, 순매출과 평균 총자산. 사례, LG가 순매출 5,140억, 평균 자산 3,5,528억 를 기록한 경우 자산 회전율은 1.65가 됩니다. 6. IFRS와 객대 비교, 유사점. 자산 취득원가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자본화합니다. 감가상각 방법과 처분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차이점, IFRS, 자산 재평가 허용, 개발비를 자산화. 객, 자산 재평가 불허, 연구개발비를 비용 처리. 오늘은 유형자산, 천연자원, 무형자산의 주요 개념과 처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관련 개념을 더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